사업 시행자 한국도시신탁의 박천경 차장입니다. 먼저 우리 새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물신양면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인사말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주민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못 드셨군요. 그럼 빨리 김선호 위원장님 빨리 끝내시고 식사해 주시겠고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한번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배 위원장 주시고 25번의 행사 여러분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한번 다시 아이고 정말 나게 예 아이고 이번에 여러분이 서울시를 시켜드립니다. 앞으로 이번에 함께 제가 선발이 우리 신도시 1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무수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아마 병원이 될까 생각합니다. 응원 많이 주시겠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는 우리 최명일 시의원님도 오셨고 저쪽 우리 은경태 의원님도 오셨고 김윤혁 의원이 오셨네요. 함께 여러분 오래 오셨는데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가 제철을 얻었습니다. 이양해야 할 사업은 속도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처리기한이 어떤 일주일, 2주일, 한 달도 있었습니다. 완벽한데 왜 한 달, 일주일, 2주를 하고 있느냐. 문제없이 당일로 허가 처리를 하거나 민원 처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안양시민들이 많이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역시 전국에 그냥 그 정도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양대 행하고 세우수기하고 선정받았습니다. 잘했나요? 어땠나요?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선도지로 지정을 어렵게 경쟁을 뚫고 쭉 당첨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정비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진단을 준비했던 이 자료와 내용과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내는 의견이 좀 상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고 또 우리 김선배 위원장과 대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이 문제는 가장 합리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즉 학교가 많아요. 아시죠? 학교가 많다 보니까는 학교에 대한 어떤 이쪽 문제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지도도 있을 게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제일처럼 있지만 이런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본의 의견을 취합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세대수가 많이 당첨되기보다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물론 어떨까요? 자본의 의견은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조합 우리 주민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을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좀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을 많이 내주세요.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게끔 또 결정될 수 있게끔 여러분의 목소리를 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기회가 되면 지속 가능하고 정말 살기로 높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 지구지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응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선발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에 큰 불편, 불만 없이 이견이 없이
한 방향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개인이 큰 뜻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틀의 속이나 합의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업이 유출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겠죠? 오늘 도저히 한국 식탁사에서 정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설명 잘 들어보시고 내 재산이 않습니까? 내 재산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주시고 가장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의 건강한 지혜와 역량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여러분을 감사드리면서 제가 조금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생마을에서 한 30년 살고 있거든요. 28년을 살았나요? 근데 시장 이사갔다니까 왜 소문을 생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새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한 중간보고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부에서는 소유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주비 등 대출 관련과 양도세 등 세금 관련 설명회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주민대표단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주민대표단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기 주시는 주민대표단 분들은 선거지도 선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비용거진 주말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면서 새마을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유의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준비계 수립대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촬영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주민대표단 위원장 정선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추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새마을의 특성을 좀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담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주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3월 27일 날 대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문위 위원님들이 그 외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새마을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좀 살려서 좀 더 새로운 도시계획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 의견도 나오고 또 주민대표단들의 의견과 좀 상충되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두의 자산을 지키려면 제일 최적의 안을 찾아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돼서 그분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못하고 우리 좋은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서로 지금 안양시 또는 자문위원장들과 같이 협의 중입니다. 3월 27일 날 대면담을 끝나면서 주민설명회가 4월 8일 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단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제가 주민 여러분께 주민설명회를 4월 8일 날 하겠다고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우리가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좀 더 바른 길인 것 같다 해서 오늘 다소 부족하지만 일단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마을은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5개가 주민센터, 파출소, 지금 현재 평촌 신도시 19개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단지 내 도로가 있는 데는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그 단지의 폐도 또는 전치를 하느냐는 문제도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지난번 자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아주 좋은 쪽으로 나와서 아마 긍정적인 쪽으로 도로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비롯한 주민대표단 25인은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저희 모두가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찾아서 조만간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금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소유자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새마을이 정말 평촌 최고, 안양 최고의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탄생시키고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 재건축 사업의 특별정비계 수립 과정에 대하여 KTS 엔지니어링의 김강록 상무님과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의 김영주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움직이는 건 없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고 드릴 KTS 엔지니어링의 김감록 상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원래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안을 좀 확정을 지어서 여러분들께 분담금도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자리였는데 자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다음 설명회 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 먼저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 11월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25년 작년 8월에 이제 저희 KTS 엔지니어링과 ANU가 이제 주민대표단에서 협력업체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특별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11월 달에 1차 자문을 한번 신청을 하고 또 시와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중에 보완안도 한번 신청했다가 주민분들과 함께 최종안을 선정해서 이제 재접수를 1월 달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접수한 이후에
이제 사전자문 1차, 이거는 서면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 등을 모든 관련 부서 기관 등을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2차 자문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3월 27일에 2차 자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동안에 어떤 추진 과정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현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대우한양, 쌍용, 우방, 임광 이렇게 4개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저희 단지에는 남초등학교, 중학교 2개소가 대상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상지 중앙부에 그 동주민센터와 함께 갈산 지구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약 2,334세대, 그리고 종전, 현황 용적률이 207.8%에 해당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상위 및 관련 계획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서 기본적인 방향들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본 방향을 따라가면서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큰 틀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예전 택지개발 당시에는 단지 중앙부에 학교나 공원을 놓고 그거에 따른 직주 근접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형태였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부의 공원과 그걸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도로가 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건축을 할 때는 중앙부의 주민들만 단독으로 이용하시던 그런 공원들은 넓게 가로변으로 선형공원으로 배치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공원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계획안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보행자 도로 같은 것들은 폐도를 하고 이 4개로 쪼개져 있는 단지들이 하나의 통합된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서 24시간 개방되는 보도 형태로 한다면 단지를 하나로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구상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을 연결하는 큰 녹지축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개발을 하게 될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단지는 200%가 넘는 현황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현황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노후 신도시에서는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300%를 초과해서 330%까지는 10%의 공공기여율만 받아가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양시에서 그 상위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인 330%까지는 증가되는 부분의 10% 정도만 기부 체납을 하면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평균적으로 잡은 이 기준 용적률보다 과도하게 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1%로 좀 많은 부분의 공공기여를 해서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에는 그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를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추가로 건립해서 하나의 복합화된 시설물로 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이 좀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좀 목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업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이 이슈가 있습니다. 이 노후 신도시 제도에서 좀 맹점으로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공공기여금을 산정할 때 이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종전 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아까 200%, 207%인데 좀 단순화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의 종전의 용적률을 이미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요. 거기서 건축계획 용적률을 350%를 계획을 하게 되면 200%에서 350%까지 증가되는 연면적을 여러분께서 가져가시게 됩니다. 이걸로 사업 이익을 확보하겠죠. 근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용적률까지는 10%,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41%를 공공기여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용적률이 200%에서 350%로 1.5배가량 상승을 하면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도 약 2배가량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르는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고 나면 땅이 자연스럽게 대지 면적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공원이나 도로를 확보하려면. 그러면 아무리 350%를 개발한다고 해도 땅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연면적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증가하는 거는 15만이 아니라 12만 5천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거를 공공기여금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거랑 똑같이 환산을 해보면 실제 20만에다가 12만 5천이 얹어지면 용적률이 32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공공기여금은 350%로 가정해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용적률이 개발이 많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정식에 따르면 과도하게 산정된 공공기여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역별로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이거를 실제로 증가되는 연면적, 그러니까 326%로 공공기여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이 시행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어쨌든 현 제도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상에서도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단지들을 살펴보면 저희랑 같이 선도지구로 했던 귀인민백 17, 18구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아요. 아까 기본 방향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여기는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보행자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폐도를 해버려도 단지 내에서 공공보행 통로로 대체만 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부분들을 다 폐도하고 이 부분들이 다 공동주택 용지로 환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도로도 확장하고 공원도 늘려주고 하더라도 이 도로만큼이 공동주택 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전 대지 면적을 거의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이런 과도한 손실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구조 그대로 개발도 되고 공공기여금도 내는 이런 과도한 손실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대상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이런 도로들 중에서 최대한 폐도를 해서 저희 주택 용지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 제도상에선 가장 유리한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대표단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방안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자문안 중에 이제 특별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흐릿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 17이나 18구역 귀인 민백가구는 좀 다른 점이 있죠. 저희는 이게 보행자 도로가 아니라 다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입니다. 그리고 15m가 넘기 때문에 단지를 구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없앨 수는 없으니 그러면 최소한 필요한 도로만 남겨보자 했을 때 주민센터, 파출소, 그리고 중학교들의 출입구가 다 이 D자형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부분들은 단지 내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부분이니까 폐도에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다만 이제 이런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도로가 끊기게 되면 당연히 접근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서 보행축은 기존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걸 가장 큰 핵심 기조로 삼았습니다. 근데 다만 차도를 이렇게 D자만 남겨놓고 나면 모든 차량의 진출입을 이 도로에서 저희 단지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2배가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이 도로만으로는 진출입하는데 교통 영향이 좀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는 폐도를 했더라도 흥한대로에서의 아파트 차량 진출입은 좀 허용을 해보자. 근데 다만 간선도로에서 아파트 진출입을 그대로 직접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교통적으로는 좋은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차로 정도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단지 진출입이 일어나더라도 흥한대로의 원래 교통에는 영향을 최소화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계획안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배치는 앞서 잠깐 기본 방향에서 봤던 것처럼 대상지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같은 이런 면적인 공원을 가로변에 선형공원으로 배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컨셉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이 공원을 이제 선형의 공원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원의 폭을 키우면 키울수록 저희 주택단지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고려해서 기본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폭인 20m 정도까지만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아까 기본 방향에서 보시면 여기에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주민센터와 파출소와 함께 전부 다 복합화된 그런 시설로 건축을 하도록 유도가 되어 있지만 이게 주민센터나 이런 문화시설 도서관은 시 이제 소유 재산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파출소 같은 경우, 갈산 지구대 같은 경우는 국가재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산과 시재산을 한꺼번에 복합화해서 공유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시도를 하는 부분도 몇 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재산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할 때는 파출소와 주민센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빈자리, 어린이공원을 이동한 자리를 이제 문화시설, 그리고 또 제시되어 있는 도서관을 저희 대상지의 단독주택 부지가 그 중학교 옆에 짜투리 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지어서 하나의 이 구획된 부분을 공공시설 존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서 가장 저희한테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학교가 이게 북쪽 방향입니다. 학교가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학교들도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 햇볕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학교로 남쪽에서 햇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교 남쪽 부위들은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낮은 건축물밖에 못 짓는 환경에서 350%라는 용적률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저희한테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학교를 옮겨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좀 일조에 영향이 없는 남쪽으로 다 옮겨보는 건 어떨까. 그런 대안들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옮긴다는 거는 교육청, 교육부 협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나중에 학부모 협의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우리 일조 때문에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수많은 재건축 현장에서 학교를 옮기려다가 다시 원상복귀된 경우들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빠른 인허가를 위해서 학교는 존치하는 걸로 하자로 이제 출발을 했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요거 매장 유산 유존 지역 한 번만 눌러봐 주실래요? 박 과장이 나와서 좀. 저는 저희 과장이 있는 줄 알고. 저 링크 좀. 요 링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저희 대상지에는 이제 보시면 청동기 시대 때부터 고려 조선 시대에 이제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여기 어린이공원부 그리고 안양 남초 부분에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중학교, 대한여중도 그러한 유적이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한 다음에 저 자리에 아파트를 대신 짓겠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학교는 존치하는 걸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돌아가 주세요. 네, 이런 구상안을 통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봤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선형의 공원과 이제 공공시설들을 좀 계획을 하고, 도로폭원 중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혼자만 10m예요. 그래서 학교 쪽에만 한쪽으로 보도가 있고 한쪽엔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필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도로를 넓혀서 보도를 양쪽에 확장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간선도로에서 출입하는 부분들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한 차로를 좀 늘려주고, 이 부분도 좌회전으로 가는 동안에 우회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나가는 2개 차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차로를 더 늘려서 좌회전까지 다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이제 교통시설을 확보하고 공원시설도 확보하면서 단지 주민분들의 사업성을 이제 또 지키기 위해서 주택 부지를
주택 부지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이게 이제 이 1차 자문안의 목표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들처럼 종전 대지 면적에서 약 100제곱 정도만 줄어드는 정도로 최대한 맞춰본 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처리, 이 앞에 있는 계획에 맞춰서 교통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단면을 보시면 이제 기존에 여기에 이제 2차로로 되어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차로를 더 좌회전 차로를 확보해 준 부분들, 그리고 흥안대로에서 저희 단지로 진출입하는 부분 때문에 별도의 한 차로들을 이렇게 더 확장을 해줬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건축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 계획을 맡고 있는 김경주 상무입니다. 저희가 1차 자문 접수 기준의 건축 배치안입니다. 너무 멀어서 그런가? 저쪽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미지가 좀 화질이 좋아서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자문 접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 아파트는 저기 필요 없어요? 저분한테 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강분하고 관련한 350%의 용적률로 아. 350%의 용적률로 상향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0여 세대에서 늘어나는 세대수가 2,170세대로 현재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는 4,500세대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대 평형대를 보면 35평형 미만의 세대가 약 60% 정도 되고요. 37평형의 중대형 평형의 세대가 약 4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차량 출입구는 앞서 도시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흥안대로변 쪽에서의 2개의 차로를 포함해서 전체 5개의 차량 진출입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세대당 1.5대까지 확보를 하면서 전체 주차 대수가 6,800대 정도를 모두 다 지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자문안에서는 공원을 선형공원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아까 이제 앞서 도시 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소를 폐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4개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체 단지의 북쪽과 남쪽에 중앙에 2개의 대형 중앙 광장을 두고 이 2개의 광장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고자 했고요. 이것은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의 외곽으로는 탑상형 주동을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경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중앙광장에서 연결되는 보행축을 만들고 그 보행축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위치에 단지의 규모에 맞게 대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2개소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단지는 전체적으로 북쪽과 남쪽에 약 15m 단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그 단차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전체적으로 지하에 위치하고 있지만 1층과 같은 레벨에서 채광을 확보를 하고 광장으로서의 진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 서측에는 자유공원과의 녹지축을 이룰 수 있는 통경축을 만들고 있고요. 단지 내부에는 바람길을 만들어 쾌적한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품은 단지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학교의 일조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서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조를 반영해서 저층과 고층의 스카이라인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층수는 랜드마크 동인 49층을 비롯해서 10층까지의 다양한 층수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이죠. 네, 이러한 저희 제안안을 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자문과 함께 관련 부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기존 안에서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라고 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도로망 체계에 대한 의견이 가장 이슈였습니다. 기존의 가로망 체계가 H자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D자로 다 폐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공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우회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되고,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작은 도로로만 진출입을 했을 때 상당한 이 교통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교통 전문가라든지 교통 부서들에서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도로 폭언도 내부 도로를 4차로까지도 확대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부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학교의 이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도 좀 놔달라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 출입구에서는 2개 차로밖에 없는 도로 현황이다 보니까 한 차로를 더 늘려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해달라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폐도한 부분, 이 도로,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 하부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의왕시에서부터 내려오는 우수 박스가 묻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하수 처리가 되는 하수 관로가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2개의 도로를 저희가 폐도를 해버리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우수관로나 하수관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업무시설과 관련된 의견도 있었는데요. 외곽순환도로로 단절돼 있다 보니까 이 양쪽에 단절된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도 생기게 되니까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노후되어 있는 보도 육교를 좀 엘리베이터나 이런 승강기까지 다 포함해서 좀 좋은 보행 육교로 개선을 해주시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단지 북쪽에 업무시설을, 이 단지가 이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이제 베드타운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하나의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업무시설들을 이제 배치해달라, 이런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따로 배치를 했는데 실제로 도서관의 입지로는 이 작은 부분은 부적합하고, 그리고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다 모아서 예전처럼 한꺼번에 복합청사로 또 해달라라는 의견이 이제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없고 폭언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주민센터도 확장해달라는 의견들도 같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공원도, 공원 말씀 안 드렸죠. 공원 같은 경우는 선형공원을 확보하라는 기본 방향은 따랐지만 폭원 자체가 20m밖에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산책로를 놓고 여러 가지 공원 시설물을 놓으려면 이 20m 폭원으로는 부족하다. 차라리 그럴 거면 간선도로의 완충 기능은 필요하니 원래대로 완충 녹지로 유지를 하고, 이러한 공원 부분은 오히려 보행 결절점 등의 면적인 시설로 이제 공원을 확보를 해달라, 이런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락산과 자유공원을 연계하는 통경축이라든지 녹지축을 좀 이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자문안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도로망 체계를 기존대로 다시 유지하는 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개 단지 중에
이런 현황을 가진 단지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노후 신도시에서도 15m 이상의 도로로 단지가 3개로 분할되는 이런 현황을 가진 단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기존 도로 유지하면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지 면적이 그만큼 도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감소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택단지, 통합 재건축을 위한 하나의 주택단지로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주택단지를 인정받는 조건이 주택법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나의 단지로 되는데, 이렇게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4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저희는 도로 폭이 15m가 다 넘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도 저희는 단지가 각각의 단지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되는 거냐면 그냥 개별 단지로 각자 다 용적률 체계가 다 다르고, 그리고 각자 관리사무소며 각자 부대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통합이 아니라 그냥 개별 단지로 동시에만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필요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면적도 감소를 시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도로를 폐도하는 겁니다. 근데 도로를 폐도하는 부분은 이미 자문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 폐도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적용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요. 그럼 단순하게 그냥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도로를 놔둔 채로 공간적 범위 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로의 상부에 보행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덮개를 씌워서 그런 부분으로 보행 연결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행 데크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를 내가면서 써야 되는 지상권만 가진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도로는 그대로 공공소유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로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그럼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도로를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도로 부분의 소유권을 주택단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도로 부분은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 저희 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기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딱 도로에 필요한 부분만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폭원, 높이, 그래서 딱 이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 도로가 오히려 구분지상권, 사용권을 가져가는 거고 운영관리를 하시는 거고, 도로 외부 부분, 이 땅의 소유는 주민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체적 결정이라는 방법이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에서 적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도 아니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할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 같은 노후 신도시 내에서 분당의 목련마을 같은 경우도 이 배수지로 연결하는 차도를 만들다 보니까 단지가 2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의 단지로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얘도 차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입체적 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지로 인정받아서 하나의 단지로 적용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노후 신도시는 아니지만 서울시나 이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입체적 결정 도로를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잠실 5단지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지가 도로로 갈라졌을 때 그 부분을 뚜껑을 덮어서 도로 위를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도로는 지하 터널처럼 이 구획된 입체적인 부분만 이용하는, 이렇게 하부로는 도로, 상부는 주택단지, 하부도 주택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평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지상에서 자유롭게 보행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모습은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는 지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는 거죠. 상부는 뚜껑이 덮여서 보행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입체도로인데 이제 높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도로가 여기 터널까지 들어가려면 지상부에 도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보시면 지상부에 도로는 있지만 얘도 입체적인 부분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면의 하부는, 이 도로의 하부는 이 단지 간의 주차장이 하나로 연결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민간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도로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상부는 보행이 연결되면서 이 하부는 도로의 기능도 같이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어떤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다 절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씩 조치를 해본 건데요. D자 도로에서 그대로 도로망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H자 도로는 유지하겠다. 다만 단지를 분할시키는 이 도로 등은 부분적으로 입체적 결정을 도입해서 우리 대지로하고 이 지상지하를 연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도 하수관로 때문에 사유지로는 못 바꿔주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입체적 도로로 결정할 테니 우리 대지로에서 이용하게 해달라. 이게 가장 큰 이번에 저희 제안 사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형공원은 폭이 좁아서 안 되고 기존대로 완충 녹지를 유지하라고 하셔서 유지하고 오히려 보행의 결절점이 될 수 있는 그 복합청사, 체육관, 중학교 이런 부분에 다양한 소유자들이 이용을 하는 이 보행의 결절점에 면적인 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락산과 자유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어 달라. 근데 녹지축을 저희가 다 저희 땅을 내놓고 만들면 좋겠지만 주택 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조경 공간을 통해서 녹지의 띠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녹지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하고 건축적으로는 건축적으로는 그 녹지띠가 통경축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이 파출소라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통합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분할해서 따로따로 했던 건데 통합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존의 파출소 자리를 도서관 자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남은 시 땅들을 가지고 복합청사를 통해서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합하겠다로 제안을 해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외곽순환도로로 단절되는 부분의 보행육교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이건 어차피 내야 되는 공공기여금으로 활용을 해서 짓겠다. 그리고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부분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일조 피해를 좀 덜 받는 그러니까 높은 층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버리면 저희 주민분들의 건축 배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때문에 층수가 많이 못 올라가는 지역을 공공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뭐 40층, 50층 지을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5층 내외로 지을 거니까 주민분들과 상생하는 차원으로 이 부분에 차라리 업무시설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이 들어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북쪽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역과 상업업무 기능이 같이 복합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보행통로. 보시면 이제 저희는 저희 단지 주민들이 초등학교까지 연결되고 외부 주민들이 기존 도로 폐도된 데를 다 연결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역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쭉 보행이 이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호계 사거리역까지 보행 통로가 연결되게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공원을 만든 부분과 함께 기존의 횡단보도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 통로를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치 계획을 마련해서 특별 경비 계획안을 마련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상 체계로 제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도로나 이런 부분을 살리고 공원을 만들고 업무 시설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1차 안만큼 주택 부지를 유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이제 축소가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업무 시설이 3,000이나 추가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는 이 도로를 다 도시계획 도로로 내주게 되면 7,000제곱미터 정도가 더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총 9,000제곱미터의 주택 부지가 줄어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도로 부분만큼은 입체 도로로 해서 이걸 주택용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2,000제곱미터 수준에서 축소를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좀 제한했던 부분, 이런 도로도 원래 13m에서 15m로 확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교통처리 계획도 이제 당연히 H자 도로가 다시 생겼죠. 그래서 이 안을 제대로 보면
4차로로 확보를 해달라고 했지만 이 단지 내부 도로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횡단을 해야 되는데 4차로나 되는 도로를 횡단한다는 것은 어린이 안전에도 좀 위험한 부분이니까 절충안으로 교통 소통은 되면서 이제 어린이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서 4차로보다는 3차로로 확보를 하고 양쪽에 자전거 도로도 추가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폭은 조금씩 다 늘려서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다음은 요거에 맞는 건축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차 자문의 조치 계획을 반영한 2차 자문 건축 계획안입니다. 조치 계획을 반영한 건축 계획안은 단지 중앙에 도시계획도로 2개의 입체적 도로를 만들고 공원의 위치가 단지 중앙으로 위치하면서 추가로 설치하는 업무시설 위치를 반영했을 때 건축 가능한 토지 면적이 약 2,100헥타르 정도가 줄었는데요. 1차 자문안과 같이 350% 용적을 가져갔을 때에 늘어나는 세대수는 약 2,000세대 정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400세대 정도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 대한 레빌 계획입니다. 우리 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5m의 단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단지의 대부분은 약 60레벨 정도에서 1층의 조격을 계획하고 보행 동선을 원활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55레벨과 65레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차를 이용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 쪽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품은 단지이지만 학생들의 일조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법적 사항으로 학교의 일조가 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우리 아파트의 건축물의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한 곳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10층대, 20층대에 대한 구역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축물을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 자문에서 우리 단지에 대한 중앙에는 공원 부지를 만들고 1차 자문안과 같이 중앙에 광장과 광장을 연결해서 보행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1차 자문안과 같이 단차를 이용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기존의 통경축에 자유공원과 단지 안의 공원을 연계하는 별도의 녹지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바람길을 만들어 쾌적한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1차 자문안과 유사하게 학교의 일조를 반영해 저층과 고층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면 계획 또한 1차 안하고 유사합니다. 네, 이렇게 2차 자문안을 준비하고 이거는 이제 대면 자문을 통해서 2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 외부 자문위원분들과 도시 분야, 교통 분야, 여러 건축 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시계획위원이나 교통위원이나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자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이 입체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도로가 사용된 다른 사례들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안양시에서는 저희 단지가 적용되게 되면 최초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이게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조성이 돼서 여러 가지 운영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 것들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쉽게 적용하기가 좋은데 이제 처음 시도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수관로나 하수관로를 묻혀 있는 채로 그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될 때 위에 뚜껑이 덮여 있거나 지하에 지하 주차장들이 들어 있으면 운영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입체도로 부분은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불가피한 곳에만 적용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관로나 하수박스가 묻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뭐 물이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수관로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로 돌려서 우회를 시키고, 하수관로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를 증축해 줄 때 이제 하수 시설들을 개선해 가지고 외부로 돌려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입체 도로는 좀 없애보자라는 것들이 좀 의견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위원들 같은 경우들은 아예 자유공원 쪽에 도로를 4차로로 넓히고 이 공원을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도로들 중에 이런 도로들을 다 폐도를 해버리면 어떠냐라고 의견들도 주셨는데, 이제 교통위원분들께서는 세대수가 2배가 되는데 기존 도로로도 감당이 안 되는 용량인데 도로를 없애는 부분들은 사실상 불합리하니,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이제 2개로 감당하던 거를 1개의 도로로만 감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로가 확보돼야 되는지 교통 영향을 분석해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용량은 자유공원을 확장하는 부분, 내부 도로들도 도로 폭언을 조금 더 개선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원과 같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공원의 중복 결정을 통해서 지하에는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단지나 공공청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영주차장과 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역 주민들만을 위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외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 주차장은 외부 쪽으로 옮겨서 자유공원과 모락산을 연결하는 축상에 배치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이런 부분들만 49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건축 배치랑은 상당히 좀 악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완축 녹지도 기존의 선용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의 공원 녹지 축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 때문에 줄어든 이 완축 녹지 폭원은 현실적으로 좀 폭원을 늘려달라라는 의견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시설 위치는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일부 버스 정류장을 좀 이전하더라도 간선도로에서 직접 업무시설이 출입하는 것이 교통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원래대로 이 자리로 옮겨달라는 의견.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복합청사로 이용하기에는 폭원이 20m에서 25m 폭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편으로 공원과 함께 그 별도의 복합청사 부지를 마련해라, 이런 의견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내부의 보행동선을 고려한 통학로를 좀 더 넓혀라. 그리고 이제 뭐 소공원은 어린이 공원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공기업 관련된 용적률 산정 체계를 재검토해라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그 한번 건의사항이라고 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땅이 줄어들면 현재 제도로는 실제 개발이 가능한 용적률보다 훨씬 더 공공기여금을 과다하게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까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야, 그 부분은 실제로 증가하는 부분으로 용적률을 산정해서 공공기여금을 낮춰라는 것이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을 하다 보면 도로도 늘어야 되고 공원도 늘어야 되고 녹지도 늘어야 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희 주택 부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사업성이 기존보다 못한 안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드린 이 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똑같이 건축계획 용적률은 350, 토지가 이제 아까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한 7% 정도가 기부 체납으로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 동일한 안을 기준으로 당초의 제도상으로는 건축계획한 용적률 350을 그대로 정비 용적률로 적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되는 게 330%도 안 되는데 350%로 적용해서 막대한 41% 구간의 공공기여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되면 약 2,900억을 내야 되는 것들이 제도를 실제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용적률로 적용해라라고 바뀌어줬기 때문에 이제 330도 안 되는 실제 용적률로 계산이 되고, 그러면 10%의 공공기여 구간으로 속하기 때문에 똑같은 계획이라도 공공기여금이 1,569억으로 줄어서 한 1,345억 원 정도를 저희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변경사항이 때마침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정비계획안을 이제 보완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활용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사업성에 막대한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양시하고 외부 전문위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이 좀 확정이 되게 되면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이 대만 시간이 9시까지입니다. 2부도 이제 약 한 40분 정도 발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간결하게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가운데 계시는 분. 마이크 저걸로 쓰시죠. 다섯 번째 줄. 내용을 들으시면 잘 보시겠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샘마을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신도시의 어느 곳이든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샘마을이 갖고 있는 여러 장애인이라고까 복합적인 어떤 내용이 많습니다. 도로, 학교, 공공기관 등등 거의 다 사유재산 있고 있죠. 많이 복잡한데 질문 가능하면 간결하게 해주시고 두 분 질문 받은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 지금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예, 지금 새마을 주민인데요. 지금 현재 그 통합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 동네에서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까 그 공공기업 공지용지의 폐가가 현재 물질적으로 개혁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공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새마을 주민들의 비용으로 그 폐가를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업용지가 검토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폐가가 일반 폐가라고 하면 단지 주택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겠지만 이게 영업을 하는 그 상가 같은 데라고 하면 그 주택 용지에 대한 그 구입비용 별도로 영업 배상에 대한 부분이 저희 분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답변이 돈이 어려운데. 이상한 현재 개발된 곳으로 세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현재 그 기업 용지의 선택에 대한 배경하고 좀 이유를 좀 듣고 싶거든요. 이건 저희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계획이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저희 네. 현장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영업보상이 법적으로 지불이 돼야 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건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그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한 영업보상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상가 소유자분이 그 여러 명 소유자로 제가 작년인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없을까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그 건물을 소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상가에 아까 소유자분을 제가 두 번 만났는데요. 그 상가 소유자는 공식적으로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두 번 만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금 계속 배울 수가 없어서 활용 방법을 다양한 다각도 좀 검토하다가 일단 임대를 두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나중에 아까 연다신 부분들 하나가 혹시 그 보상을 하는 부분이 우리 소유자분들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주시는데 저희가 그 보상 가격을 책정할 때 안양시에서 추천한 가격법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선수해주신 가격법이 두 업체에서 가격 평가할 금액을 나누기 이해해가지고 그 가격을 평가해서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택이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는 당연히 나가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점은 말씀 갖고 계세요, 그냥.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시설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자율용지를 유지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도로를 공원에하고 만나고 있는 도로 4차로로 되어 있는데 아산 도로를 한 6차로로 폭을 넓히고 T자로 되어 있는 도로를 다 그냥 폐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업무시설 용지를 반드시 필요하냐, 저희도 그런 고민은 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평촌 신도시의 방향이 자력도시로서의 변화를 이제 추구하시기 때문에 17구역, 18구역 전부 다 공공 업무시설 부지를 3천 정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희 단지에도 업무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공원 부분에 대한 도로를 4차로가 아니라 더 넓은 도로로 확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자유공원 쪽의 도로를 무작정 확장한다고 해서 대신에 내부 도로만이 확장이 안 되면 크게 교통소통에 영향이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게 뭐냐면 저희가 자유공원 부지를 도로로 확장하게 되면 기존의 공원 면적을 5,000제곱미터 정도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양시하고 협의를 할 때도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공원이 전부 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공원을 확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대상지에서 공원을 따로 또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주택부지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도움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딱 적정 수준의 교통 영향에 좀 도움될 정도의 이제 차로폭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상 2부가 있어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대한여중하고 대한남중하고 합쳐서 고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맨 처음에 주민대표단 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숙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한여중, 남중을 합쳐서 하나를 고등학교 만들고 초, 중, 고 세 개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을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정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각종 전문가를 다 만나서 논의를 해본 결과 학교를 건드리는 순간 우리 재건축은 3년, 5년, 10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애들 다 키워가지고 학부모는 아닙니다만 저희 애들도 그 학교를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재건축을 진행하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은 학교는 그냥 놔두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니까 물론 이제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섰으면 참 좋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이긴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은 고등학교도 한번 유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대안의 하나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2부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요.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있어서 세무 2주비 관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또 있어서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고 세무하고 2주비 관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